중국의 뭐 황금 방패도 있고, 거의 중국에 돌아다니는 이 인터넷 네트워크 데이터는 사실 모든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재밌는 사진, 짤을 보낸다. 그러면 공안들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 또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농담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죠? 텔레그램 사건들, 다크웹 사건들을 보면은 익명이 꼭 있어야 돼? 익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히려 평가절하가 된 부분이 좀 있어. 왜냐? 워낙 이런 익명 메신저나 플랫폼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럴 거면 익명이 꼭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익명은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중요하냐? 이거는 표현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어.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놓고 우리 회사에서 불만인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말할 수 있어? 사장 앞에서 저 불만이 있습니다.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말할 수 있어? 말 못하죠, 사실. 이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려면 내가 안 잘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내가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거나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익명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어떤 분이 이제 과잉 검열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긴 하죠. 만약에 정부가 우리 테러를 막기 위해서 검열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청이 가능한 환경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서로 의견을 공유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동분자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선 정의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모든 거를 검열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사실 오히려 그거대로 썩을 것 같아요. 부패도 더 많아질 것 같고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익명이 부패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익명의 중요성이라는 게. 근데 문제는 이거죠. 표현의 자유가 생기다 보니까 가끔은 쓰레기 같은 말을 하기도 해. 왜? 자유로우니까. 쓰레기를 만드는 것도 내 자유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익명의 양면성이라고 해야 되나? 안 좋은 점인 거죠. 여러분들 그 회사 같은 데 입사하거나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사내 익명 게시판 있는 거 아시죠? 익명으로 해가지고 사장님 임원들께 소통 게시판 몇 번이나 와보셨는지 달아주시죠? 막 이렇게 자유롭게 사장님 나와봐 막 하면서 이제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설마 여러분들 사내 익명 게시판 진짜 익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죠? 에이, 없죠. 저는 또 혹시나 있으실까봐 걱정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 아 이건 진짜 익명이구나 하고선 거기다가 저지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옵니다. 사장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이제 게시판에 오면 댓글에다가 정대리님 뭐가 문제시겠군요 하면서 이제 댓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권고사직이 오는 그런 현상을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은 말만 익명이지 사실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명이라고 착각하는 거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릴까요? 에브리타임. 여러분들 아시죠? 대학생들은 무조건 아실 텐데, 근데 저도 에브리타임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왜냐? 제가 대학생 때 에브리타임이 처음 나왔을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시간표를 짜는데 시간표가 되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을 쓰면 시간표가 정말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썼습니다. 실제로 제가 에브리타임을 써가지고 이게 제 시간표거든요. 제 옛날 사진첩에서 가져온 겁니다. 처음에는 에브리타임이 이런 식으로 그 시간표 앱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것저것 기능이 생기다 보니까 최근에는 익명 게시판이 엄청 커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포첸도 그렇고 사실 거의 모든 익명 게시판에 부흥이 있다면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에는 어나니머스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에브리타임에서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악플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에브리타임에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곳이 많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에브리타임 이거 익명 아닌가요? 여기서 악플 써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에브리타임은요 수사에 협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에브리타임에서 여러분들이 익명으로 악플을 쓰잖아요. 만약에 누가 고소를 넣어요. 그러면 에브리타임에서 어떻게 주냐?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계정,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를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제공합니다. 야, 에브리타임에 익명 게시판이 있어? 오케이, 나의 악플력을 한번 뽐내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에브리타임은요, 여러분들 본인 인증을 하고 로그인하는 곳이죠.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명이라고 여러분들이 도를 넘게 되면 익명이 아니게 됩니다. 아셨죠?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인을 저격하거나 악플을 쓰거나 익명이 아니다. 사실 이거는 에브리타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커뮤니티는요, 경찰에서 수사 협조가 들어오면 파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거는 모두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익명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익명의 안 좋은 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익명이 완전 사라지면 어떤 세상이 될까? 익명이 없는 곳은 어딜까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사실 거의 다 있잖아요. 근데 있더라고요. 바로 북한이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최근에 찾았는데 북한에 선거가 있는 거 알아요? 사실 선거는 뭐예요? 선거는 익명의 끝판왕이죠. 선거는 익명이 기본 베이스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셨겠지만 저도 당연히 익명이 없으니까 선거는 없겠지? 근데 북한의 선거입니다. 놀라운 점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포스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포스터랑은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의 포스터는 저를 뽑아주세요인데 이건 뭐냐? 모두 다 찬성 투표하자. 야. 아, 이게 실제로 있는 포스터입니다. 이럴 거면은 투표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선거가 방식이 조금 독특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 두 가지를 고를 수 있는데 후보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찬성이면 그대로 내면 되고요, 반대면은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가지고 제출하면 돼. 근데 이런 식으로 찬성과 반대를 하면 와, 북한도 투표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투표 결과를 보면요, 찬성이 100%래요. 찬성이 100%면 이걸 왜 하나? 아,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빨간 줄 그으면 되잖아. 이 북한에서 용기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지를 받으면 찬성이면 그냥 내면 돼. 근데 이 빨간 선을 그어야 되잖아. 자, 이 빨간 선 어떻게 긋나요? 여기 펜 보이지? 요 펜을 들고 가서 빨간 선으로 그으면 돼. 알았지? 자, 그어 하고선 딱 요 앞에다 둡니다. 자, 그으세요. 저는 왜 100%가 나왔지? 의문을 가졌는데, 아, 이러면은 100% 나오지. 아, 여기에서 이거 펜을 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면은 100% 나오지. 이러면 인정. 아무튼 그렇대요. 북한에도 선거가 있다. 이걸 보면은 왜 익명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는 익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익명을 무시하는 곳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시나요? 뭐 최근에는 헤즈볼라의 삐삐 사건도 있고, 와,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라는 걸 최근에 느꼈죠. 이스라엘이 잘하는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해킹입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력도 높은데 모의 해킹 업계 중에서 모바일 앱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 이 보안 솔루션의 정점이 사실 이스라엘 업체예요. 앱 난독화라고 하죠. 앱을 분석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 변태 같은 기법을 어느 나라가 제일 잘하냐? 압도적 1위가 아마 이스라엘이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킹을 굉장히 잘하죠.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요런 기업이 있습니다. NSO 그룹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더 좋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서 테러를 막고 어떻게 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 거니? 아, 괜찮아. 테러범이고 일반인이고 구분하지 않으면 돼. 공평하게 모든 걸 들으면 테러범이 숨을 수가 없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핸드폰을 해킹하자. 페가수스라는 그 악명 높은 스파이웨어를 만든 곳이 바로 이 NSO 그룹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중국의 뭐 황금 방패도 있고 거의 중국에 돌아다니는 이 인터넷 네트워크 데이터는 사실 모든 걸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재밌는 사진, 짤을 보낸다. 그러면 공안들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농담이 있죠. 그 정도로 이게 뭐가 맞는진 몰라. 익명이 옳으냐 아니면 안전을 유지하는 게 맞느냐. 사실 우리는 이 중간 어딘가에서 합의를 해야 돼. 이 끝으로 가도 안 되고 이 끝으로 가도 안 되죠. 사실 저희는 이 중간 어디쯤에서 만나서 합의를 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 어디 굉장히 어려운 이 지점에서 만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